이제는 금융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발표하시는 우리 저 신한의 상무님도 테크 출신. 아마 그 미래세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가운데 저 이제 발표하는데 저는 저 약간 문송인 것 같긴 한데, 제목을 이제 핀테크 3.0 혁신 시대 들리시죠? 3.0 그 혁신이란 말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핀테크 3.0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러긴 했는데, 요거랑 요 장표랑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려고 뭐 전에 제가 만들었던 장표긴 한데, 뭐 1.0 때는 사실 좀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떤 핀테크 뭐 언본드링 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1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데이터들 모이면서 플랫폼 단계로 가서 2단계로 가고 3단계에서 이제 좀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가 AI라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소비자들이 뭐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한국이 좀 왔다고 생각을 하고 4단계가 사실 이제 뭐 우리 저 얘기하지만 금융 결제 데이터는 금융만의 결제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 비금융의 모든 기업들 뭐 산업들의 소비자 행동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있는 데이터니까 이걸 분석하면 이제 비금융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금융하고 비금융이 서로 이제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또 금융에서부터 비금융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단계가 가게 되면 사실 이제 금융이 더 이상 실물 경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 앞서서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3단계까지가 핀테크 3.0이라면 제가 그래서 4단계 4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핀테크 3.0 혁신이란 말을 넣었어요. 3단계에서 혁신을 해서 4단계로 이제 가는 단계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이. 근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특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특히 더 마음속에 금융은 이렇게 실물 경제의 그림자고 쫓아가는 거고 규제고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근데 과연 그런가? 금융의 위치가 그래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금융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금융은 뭐 그런 경제 주체들이 자금 조달하거나 뭐 또는 필요한 운용 같은 걸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끝나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왜냐? 뭐 이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뭐 전통적인 그런 상태에서 밑단에 있는 기술들이 핀텍이나 어떤 테크핀텍이 작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금융 핀텍이라는 소위 간편한 어떤 그런 금융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이건 1, 2, 3차고 틀리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제조 기술 혁명이 아니라 서비스 혁명이다. 우리 뭐 우버, 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디디 추징 뭐 이런 식의 서비스 산업에서 처음에 4차 혁명이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얘기했고 그 디지털 통해서 사실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제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좋으면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빨리 증가할 걸 보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먼저 선투자했고 그래서 유니콘이 나와서 유니콘이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혁명이고 모바일 디지털 모바일 혁명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서비스 혁명이죠.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게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때로부터 사실은 그 전에 유통혁명 중심에서 확실하게 기술혁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핀테크 또는 뭐 이제 디지털 금융, 금융 디지털 뭐 이렇게 표현해서 디지털 금융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금융 시대가 아니라 테크 금융 시대로 바뀌었다. 테크 금융하고 디지털 금융이 틀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시대에서 테크놀로지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빠르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재료가 되는 게 뭔가 데이터 정보인데 생산자 데이터 정보는 지금도 과거에도 계속 싸워왔고 그걸로 경쟁을 해왔어요. 제조 쪽 이쪽에서. 근데 이 서비스 쪽은 사실은 그런 게 없다가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빠르게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이때까지는 플랫폼 혁명으로 해서 쭉 왔는데 디지털 금융에 그게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크 금융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그리고 그때 금융의 역할이 뭐냐? 과거처럼 똑같으냐 과거와? 근데 글로벌 마켓에서 보는 추세로는 제 생각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후행적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앞에 선행적 그 산업이 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비금융 산업의 홍보대사 내지는 앞에 홍위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이제 AI 쪽에서 먼저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ABCD로 해서 바뀌고 있고 뭐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IoT 쭉 얘기했는데 사실은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로 봐요. 뭐 이거 하이퍼 곡선도 다 아시잖아요. 기술 성장 곡선인데 어느 AI조차도 사실은 그 그래프의 하단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다 이거는 신산업의 탄생 과정, 그다음에 기술 성장 과정, 또 주가의 변화 똑같습니다. 모든 산업이 AI가 지금 이런 과정 통해서 지금 성장 단계로 갔고 저는 블록체인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블록체인이 환멸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IoT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목을 사람들이 안 하세요. IoT조 저는 그냥 AI 다음에 블록체인이고 반드시 그 다음에 IoT다. IoT 뭐 지금도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IoT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IOH 시대예요. 인터넷 오브 휴먼 시대지. 여전히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들이 온라인상에서 거래하고 매매하는 그런 것때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우리가 그걸 이용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단계지. 사물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스마트한 추적에서 거래되고 이런 것들 갖다 모아가지고 갖다가 분석하고 AI를 이용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 AI는 IoT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5천만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 인구가 만약에 중국 30배인 중국이나 6배인 미국 갖다가 우리가 경쟁하고 AI 쪽에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질과 양에서 AI가 경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확장이나 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IoT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IoT 제대로 하려면 센싱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야 되고 그러려면 4G가 아니라 5G, 6G 갖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정보가 되면 이거 전부 개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이 가끔가다 야 금융도 지금 AI를 갖다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금융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은 무조건 안정이 돼야 된다. 예스,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하면 여러 다른 패러다임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그죠? 이미 사실 세 가지 특징이 금융의 디지털 시대는 있잖아요. 주기가 제일 짧잖아요. 그죠? 생산 소비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볼 때 공장도 필요 없고 데이터는 소비자 데이터만 있으면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기가 생산 산업 쪽에서 짧기 때문에 경쟁이 제일 치열하고 혁신이 가장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 결제 데이터라는 게 금융액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소비자 행동을 다 분석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 데이터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AI가 발달하고 뭐 다음 단계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오케이 금융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막 모든 것 갖다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 대비 경쟁력을 절대 가질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금융에서 테크 금융으로 확실히 바뀌고 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여기 오늘 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의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제가 그냥 좀 부족하지만 그냥 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LM이란 무엇인가 아까 우리 뭐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냥 제 문송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AI의 발달 과정을 보면 룰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실패지. 그다음에 딥러닝 때 개화가 됐지만 지금의 LM이 뭐냐 라지 랭귀지 모델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 맞닿아 있는 거고 사고 방식의 가성비 효율성을 완전히 바꾼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시하면 얘네들이 막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냥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사고 체계 이런 부분들 갖다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마치 아까 누군가가 말씀 주셨지만 디지털이 시간 공간 제약을 없애가지고 유니콘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LM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이 서비스 산업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하면 특히 금융 중심으로 아마 이 단계를 한 단계 다시 또 뛰어넘는 LM은 서비스에서 또 다른 혁명을 갖다 일으킬 것이고 우선적으로 먼저 그게 아마 금융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제가 젊었을 때 비트코인 언어 철학을 보면서 참 묘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를 이렇게 구현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딥러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밑에다 붙여놨지만 아마도 우리가 디지털 통해서 유니콘이 나왔다면 이 테크놀로지 중심의 LMM이라는 이런 어떤 AI 중심의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데카콘이 나올 거다. 데카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뭐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데카콘이 뭔지 아시죠? 유니콘이 10배, 그죠? 10조
10조 이상, 10조 5천억 이상의 이제 기업가 짓고 있는 비상장 기업인데 그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그게 아마 어디서 나올까? 아마 제조보다 서비스 안에서 먼저 나올 거고 사실은 금융 데이터를 이용할 거다. 그게 유통 쪽이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유니콘의 전체 20% 25%가 다 핀텍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AI를 이용하는 쪽으로 또는 AI 결합을 통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테크 금융, 테크 핀테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은행 쪽 뒤에 저 뒤에 증권 쪽에서 발표를 하시지만 금융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걸 안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기가 필요하다. 카카오뱅크 때 그랬듯이 그거를 초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불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금융이 아니라 이제는 테크 금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정책적인 거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만들 건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예. 데카콘이 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 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블록체인도 그냥 사실은 뭐 위헌적 방지 기술인데 이게 인프라로 바뀌었어요. 국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블록체인이. 글로벌로 갈 때 의미가 있죠. 왜요? 뭐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르는 아는 사이에 우리가 좀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에 블록체인 기술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쪽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종류도 좀 다양해져서 그냥 이제 뭐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제 RWA라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우리 저 윤창현 전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토큰증권 입법 단계에 지금 또 거기에 아쉽게도 있지만은 이미 증권료뿐만 아니라 비증권료 다 포함한 지금 리얼월드 애셋까지 해서 글로벌리 그 언체인상에서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바뀌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냥 이렇게 버티컬에 가장 효율성 갖다 맥시마이즈 한다는 AI뿐만 아니라 호란타라는 어떤 거나 또는 DLT 중심의 수평화된 분산원점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웹 3.0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더 이상 디지털이 도메스틱이 아니에요. 슈퍼앱도 이제 뭐 다 아시죠. 근데 다행히 뭐 우리 즉 토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앱의 오리진의 원조니까 되게 좀 좋은 거고. 결제 쪽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비접촉식에서 접촉식 비접촉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의 발전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특히 혁신이 죄다라는 표현이 좀 적이지만 다 결제에서 나와요. 왜? 결제가 창구기 때문에 모든 수익과 이익의 원천이기 때문에 항상 결제에서 나오고 테크놀로지가 지금 빠르게 바뀌니까 결제 기술들이 다양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가 지금 글로벌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QR은 QR대로 NFL은 ML대로 지금 NFC는 NFC도 지금 통합이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때까지 각각 국가별로 다른 결제 시스템 때문에 디지털이 글로벌레이션이 안 됐던 것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런 결제 혁신, 결제 기술의 발달. 두 번째는 이커머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 온라인 수출입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통계 그걸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딴 나라들은 지금 무지하게 잡아요. 그리고 다 우리 봤잖아요. 그죠? 중국의 4대 천왕이 어디입니까? 테무하고 쉐인하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틱톡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지금 글로벌리 이미 온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그죠? 이미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번 잠깐 난리가 났었고 뒤에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냥 금융만의 이슈가 아니라 실무 경제 수출입 쪽에 이커머스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결제도 여기가 연결되는 그런 결제로 바뀐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라인 결제가 결제 혁신이 일어나고 결제 혁신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 쓰는 게 아닌 예를 들어 새로운 뭐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우리는 좀 거기에 지금 좀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예, 스테이블 코인은 뭐, 그저 트럼프 이기돼 갖고 트럼프가 좀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짧게만 얘기하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왜 나온 거죠? 예컨대 미국이 미국은 오로지 달러 패권 때문에 지금 그 계속 가는 나라인데 달러 패권이 닉슨이 70년대 금태한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닉슨 노틀이 발표하고 나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날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항공모함 니네 페르시아만에다 다섯 대 해갖고 원유니 수송 다 경찰 국가로 다 지켜줄 테니까 계약하자 그죠?
앞으로 모든 원유 결제는 달러. 이렇게 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일부 지금 그 미국의 적대적인 중국 포함한 이런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브릭스가라 뭐 이런 데들은 다 사실 이제 그 원유 저걸 달러 아닌 걸로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난 데다가 지금 CBDC 갖다 하게 되면 CBDC는 뭐야? CBDC끼리 결제하면 가운데 있는 커리스펀던트 뱅크가 필요 없어요. A에서 B 국가로 결제가 일어날 때 그게 무역 결제든 뭐 저기든 스위프트 통과하기 전에 커리스펀던트 중간은행 갖다 통과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통과하려면 달러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달러로 하니까. 그 달러 수요가 항상적으로 항상 있는 그런 수요들이 달러 패권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였는데 CBDC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바로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행정면을 날렸지만 그중에 하나가 CBDC 금지 이렇게 한 거고요. 세상이 디지털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 금은 달러가 필요한데 그럼 뭘로 하지?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98%가 다 달러 하니까 달러 표시니까 그럼 이걸로 하자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친가상자산 정책, 친비트코인 정책, 사실 핵심은 친스테이블 코인 정책. 달러 패권 유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국채를 갖다 담보를 사게 만들면 대략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국채 수요가 증가해서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발행할 때 낮은 금리로 발행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무조건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공화당 이슈가 아니라 초당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초당적 이슈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게 들어오면 뭐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고 결제 수단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쓰이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송금,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 온라인 수출입할 때 이걸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막 늘어나고 있고 비중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이게 그냥 은행 혁명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상원에서 미국에서 그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안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통과 안 됐다가 트럼프가 하도 난리치니까 민코인 갖고 다시 수정해서 지금 됐는데 아마 통과될 거예요. 수정된 것이 뭐냐? 그냥 하면 은행에 너무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빅테크를 금지시켰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빠른 시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트렌드죠. 이렇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참조보시고. 인베디드는 뭐냐? 인베디드는 박는 거잖아요. 금융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다 박는 거예요. 뭘 박아요? 기술을 박는 거지. 그래서 간편성을 높이는 건데 결국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인베디드, 그 다음에 BNPL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는 이커머스가 증가해서 금융에서 끝나면 그거는 뭐 그렇게 국경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 이커머스가 증가하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실무경제까지 가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금융을 국내적으로 어프로치하면 곤란하다 이런 거고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김봉구 사장님도 말씀주셨지만 아마 우리 저기 빈대미 사장님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AI 하는데 정말 지금 프론트에서 AI 할 수 있나? 우리 금융기관들이 못할 거예요. 왜 못하냐면 금융기관들은 정말 그 레퓨테이션에 민감한데 조금 사고 나면 난리 나는데 그냥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AI로 인해서 플러시네이션에 다양한 리스크가 생겼거든요. 그 보안 능력이 한국에 있나? 약해요. 왜? 이때까지 보안은 공공지대로 어프로치 됐거든. 예방적으로 어프로치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어야 보안 산업이 크죠. 정말로 진지하게 이걸 생각할 때가 됐다.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군사 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 더 이상 금융만의 이슈가 아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금 제가 핀텍 지원 센터장 할 때마다 그게 한 개였는데 지금도 유니콘 한 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 포함하면 다르긴 한데 왜 그러냐 생각해야 돼. 확장성이 없다. 유니콘은 결국 확장성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업종 간의 어떤 그런 시칸말을 없애가지고 사실은 내가 금융에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비금융에서도 내가 포츠 뜯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해외 나가서 똑같은 수익 모델을 뜯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유니콘이 탄생하고 거기에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투자하는 건데 하나 그대로잖아요. 하나 그대로 토스 하나. Why? 많이 잘했어요. 오픈 뱅킹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리 내놔도 오픈 파이낸스는 정말 좋아요. 마이테 사업 되게 잘했어. 근데 못 나가. 2.0에서 그죠? 지금 뭐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망불리 뭐 아까 뭐 저 김병환 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제가 노코멘트. 핀테크 사업 뭐 이렇게 뭐 개수는 늘었는데 카카오뱅크도 정말 뭐 제가 하버드 MBA
들어가도 된다 케이스 스타디에. 제가 그럴 정도로 사실은 좋은 거였잖아요. 도스도 케이스 스타디에 들어가야 돼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슈퍼 앤 라이즈라는 어떤 그런 글로벌 트렌드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도스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또 그걸 갖다 허용해준 금융당국도 정말 잘한 거죠 그때. 그리고 온라인 마스터 온라인 대환 대출 이것도 대단히 좋은 건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돼. 좋은 일들 많이 했지만 너무나 지금 글로벌 쪽에서 바뀌는 게 너무 빠르고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들이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할 것들이 씹어볼 것들이 많이 있다. 금융이 테크를 갖다 끌어안고 좀 더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의 변화뿐만 아니라 비금융도 그렇게 하는데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 전 다른 생각인데 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더 이상 금융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에 데카콘 나오게 되면 금융 또는 유통 쪽에서 데카콘이 나올 거다. 먼저 데카콘이 증가하면 너 보장할 수 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데이터 2.0 지금 하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그 칸막 이건 금융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뚫려 있거든요. 그죠? 하겠다는 게 의료하고 그다음에 통신에너지인데 통신에너지는 좀 그렇고 의료 쪽에 정말 뚫어야 되는데 좀 뭐 차기 정부 되면은 제발 좀 부탁하는 게 제발 국조실 산하에 부처 내의 규제 혁신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 없어요. 아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는데 뭘 더 해. 그냥 이제는 부처 간에 융합해 갖고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타다예요. 계속 타다 현상이야. 타다의 이슈는 뭐냐면 우리 같은 저성장에서는 당신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당신의 그 신기술이 소비자도 만족시켜주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높이는 거 알겠는데 내 잡을 갖다 레이오프시키고 없애니까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디자인할 때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AI가 하고 노동 생산 높여갖고 갈 수가 있고 폴 세컨 티어들이 먼저 가겠다고 뛰어들면서 그 다음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융합 신산업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데이터 정보기 때문에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규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동의하면 풀어주는 쪽으로 바꾸고 그 대신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보안 산업을 키워가지고 그걸 또 보완하고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 쪽이 세계 막 빠른 변화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진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약해요. 유니콘 정체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풀려면 제가 이제 비욘드 저기도 있는데 그냥 그리고 이것도 좀 지금 저 유통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 드릴게. 이 본질의 이슈는 배송이에요. TMF 이슈는 배송 문제, 신속 로켓 배송 갖다가 그런 서비스 해줄 수 없는 기업들이 결국은 하려면 결국 역대급 할인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돈 갖다 하고 수건 돌리게 하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시장을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통이 정비가 안 되면 금융이 흔들려요. 그냥 맨 마지막에 표로 환경 변화가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테크놀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 간 수법 통해서 업종 간 시너지가 일어났고 확실하게 결제 혁신이라고 있는데 그냥 금융의 결제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의 결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된다. 디지털 자산 입법하고 이런 것들 빨리 수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디지털의 글로벌화가 시작됐다. 이때까지 디지털은 글로벌이 아니었어요. 다 국내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글로벌 쪽을 하려면 우리가 뭐 국가 간의 레퍼럴 MOU도 해야 되고 그냥 저임의 노동자만 끌어들일 게 아니라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걔네들 창업시켜가지고 같이 시너지 내가지고 나가서 수출할 생각을 해야 되고 은행들하고 핀텍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빅테크 브랜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국내에서만 깔짝깔짝한 게 아니라 나가서 수출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정부도 도와주고 해야 돼요. 중국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뭐 쉐인 하듯이. 그다음 유니콘 쪽 있는데 그냥 이거는 다 그 결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보안 쪽 이렇게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사실은 과격하게 좀 이렇게 좀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같은 좀 그런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은 원래 안정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다른 스토리예요. 근데 금융이 사실 역할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융 뭐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뭐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금융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좀 큰 주제에서 죄송한데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 만들 때 핀텍을 매기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초심이 조금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금융에서 지금 테크 금융으로 바뀌는데 핀텍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용해라. 근데 어떤 범위의 핀텍을 매기로 쓰는 것보다는 기술을 끌고 와가지고 테스트베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컨대 비욘드 규제 샌드박스 한다고 그랬는데 테크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 줘가지고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해외는 사실은 뭐 그런 규제 샌드박스가 많아요. 그런 쪽으로 안 하면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이나 뭐 지금 뭐 은행이나 그다음에 증권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쪽에 그 혁신이나 어떤 그런 발달 속도가 빠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극을 줘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